소장들의 수다스러운 점심시간 소수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가격을 공개를 했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또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체류 쉼터가 네. 핫한 것 같아요. 통계를 봤더니 지난 4개월간 4,000건. 우와 인기 폭발이죠, 인기 폭발. 아마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되는 소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게. 불법이라도 그렇게 농막에서 숙식을 하고 하는 정도의 니즈가 있었으니까 정화조도 합법적으로 놀 수 있고. 네.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한 마을에도 체류형 쉼터 막 2채, 3채, 5채 이렇게 있는 풍경을 곧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채널 돌다 봤는데 그 예술가분 한 3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설 건축물 져가지고 단지를 형성하는 게 나왔는데 되게 재밌게 커뮤니티로 이용하면서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들도 그런 단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지인들이랑 같이 체류형 쉼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류형 쉼터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쉼터 같은 비슷한 유형들이 이미 단지화로 돼서 많이 생긴 곳들이 있어요. 그중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독일인데요. 이 사진은 뮌헨에 있는 클라인가르텐입니다. 클라인가르텐이라는 뜻이 작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도 2, 30분 이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저렇게 클라인가르텐 단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할 때에는 이 클라인가르텐 단지를 꼭 그 안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정원 같은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는 이 클라인가르텐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기 좋아하지 않는 곳, 좀 인기가 없는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철도 부근이나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벽 부근에 저렇게 클라인가르텐 부지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농막처럼 집을 짓고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사용을 했었고요. 단지형으로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같이 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원에 이렇게 농막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데 얘의 면적은 24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약 7평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또 규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담장의 크기를 높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웃 간에 이런 나무나 정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하게 보일 장점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은 서로 가꾸는 꽃이나 나무들을 서로 이웃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조성하지 않아도 전체 정원을 풍경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정원처럼 보이는 클라인가르텐 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서로 소식도 전하게 되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대형이잖아요. 개개인이 소유를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협회나 조합에서 아예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비어 가든이나 파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빈 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긴 이웃들끼리 서로 파티를 주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음악회처럼 열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동네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체류형 쉼터가 나중에 단지가 조성화가 된다면 이런 이벤트 공간을 같이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임대료가 대략 얼마 정도? 임대료가 연간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예요. 진짜 싸네요.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비싸도 한 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복지 같은 개념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대상도 사실상 유모차를 끌고서 갈 수 있는 정원이 먼 곳이라던가 아니면 좀 노인들에게다가 약간 우선권을 부여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그 퍼센트지는 독일 인구의 한 6%가 이 클라인가르텐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러시아의 다차라는 것이고요. 다차라는 뜻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가가 개인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회주의일 때 국가가 개인한테 이렇게 정원을 가꾸거나 농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땅을 임대해 주는 것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단지 규모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거의 60% 이상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형식이고, 국민의 40%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물림에서 그러니까 소유를 이어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처음에 임대할 때
60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임대를 했었고 약간 농막 규모로 25제곱미터로 안에 사실 거주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태로 처음에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그런 식량 생산을 하는 게 꽤 중요한 필요였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 때는 감자 생산량은 다차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되기도 했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지를 활용하는 게 조금 주요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처음에 국가 소유의 토지를 위에 이제 건축행위나 농지를 활용하는 것들에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기존 단지에서 한 70% 정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인들한테 주된 주거 형태가 말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나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차가 조금 대비되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땅은 빌려줬지만 그 안에 이제 건축하는 행위는 다 개인에게 맡겨서 직접 이제 짓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내가 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주는 해방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시에서의 생활하고 이런 다차에서의 생활하고 되게 대비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찾아보면 어떤 타입이 없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형태며 재료며 색깔이며 이런 게 되게 다채로운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직접 짓고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까지 되니까 지금은 약간 생활형 세컨하우스처럼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농막 형태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주거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지금은 거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주거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차는 커뮤니티에 대한 거는 거의 잘 없어요. 근데 그걸 봐서 클라인가르텐은 커뮤니티에 대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조합에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땅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두 개의 이미지를 보니까 확실히 클라인가르텐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고 다차는 소유를 하다 보니까 훨씬 개개인의 특성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건축물 안에서도. 지금 딱 그냥 이 이미지에서도 여기는 진짜 정원이 되게 좋아 보이고 네. 여기는 뭔가 본인의 개성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임대는 어차피 또 내가 나중에 임대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나 금액,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내 개성을 잘 드러내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러시아도 우리나라처럼 메인 주거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차에서 그런 개성들을 초반에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저 그림에서도 그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체류형 쉼터 전에 농막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그런 것도 되게 구현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많았었잖아요. 체류형 쉼터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더 풍부하게 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클라인가르텐의 그 유일부지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도시에서 있던 유일부지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제 거리가 멀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나의 그 취미 생활이나 휴식 시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시의 접근성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면 이제 신도시에서도 독일처럼 저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의 사례가 사실상 나라마다 굉장히 크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체류형 쉼터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인기가 많은 것처럼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이 모였을 때 또 한국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모여질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좀 다차가 그런 제한들이 좀 유연화됐던 것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도 이제 막 출발이니까 조금 더 경직된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유연화가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생활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농지였던 곳에만 지금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데 기존의 농지였다고 해서 꼭 거기에 생활 방식이라든지 경제 생활 방식이 농업이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유입의 허들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조금 클라인가르텐의 커뮤니티랑 좀 같이 조합을 해보면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본가에 있는 아파트 매도를 하시고 근처에 좀 저렴하게 분양되는 임대형 주택으로 가셨거든요. 전세로. 그런 수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출가를 내보내고 연세 드셔가지고 시간은 많은데 집은 클 필요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작고 건박한 집과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에 대한 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지내시면은 실버 케어나 그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단지형 쉼터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많이 그 니즈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농업을 하셨던 뭐 조부모 세대나 거기서 물려져 오는 농지들을 사실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 환경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농업으로도 활용하지 않고 뭐 유휴부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인구들을 유입을 하는 게 지역의 발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선보여드렸던 S 시리즈가 하나씩 이렇게 쓰는 것도 기대가 되는데 단지로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분명 저희가 생각지 못한 다른 가능성도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내단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보다 또 각지에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또 그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혹시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이제 단지를 재밌게 같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